just like the guy whose feet are too big for his bed. Nothing seems to fit.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So I just did me some talking to the sun, and I said I didn't like the way he got things done, sleeping on the job. Those raindrops are falling on my head, they keep falling. But there's one thing I know, the blues they send to meet me won't defeat me. It won't be long till happiness steps up to greet me. 가거에 소금을 생산한 지역인데 우리나라 천일염으로는 최초로 시작되는 지역이고요. 현재로서는 소래섭지 생태공원 내에서 이제 일반 시민들에게 체험도 하고 소금 생산하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공간입니다. 이 소금을 만들어 가지고 가을철 되면은 단체에 김장할 때도 좀 드리기도 하고 실제로 소금이 나오나요? 예. 그리고 인천시 또 홍보물로 해가지고 인천시정을 홍보하고 있는 그런 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을 25% 대고 날씨가 한 30도 이상 됐을 때 아침에 물을 대면은 다음날 오후에 한 2시나 돼서 결정체가 돼서 소금을 거둘 수가 있어요. 날씨가 아주 화창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예, 바람도 불고 같이. But that doesn't mean my eyes will soon be turning red. Crying's not for me, 'cause I'm never gonna stop the rain by complaining, because I'm free. 코스가 어떻게 돼요? 한 바퀴 도시고. 1시간 걸리는데 이 코스가 여기까지 딱 미역지로 됐거든요. 네. 딱 한번 와가지고 바로 하면은 재미가 없어요. 한 바퀴 돌고 가서 여기 탕수육에 들어가면은 아주 따숩고 좋고 간절해도 좋고 몸이 부드러워요. 편안하고 하루 정도로. 몸이 허리 같은데 가볍지 않았는데 이거 하고 나면은 암만 해도 걸음도 잘 걸어지고 안전히는 안 났지만은 순간적으로 좋아요. 그러니까 자꾸 오게 되죠. 자주 오세요? 가끔가다 와요. 시간 되면. 모래 위를 함께 걷던 날 기억하나요? 잠깐 밀려오는 파도 속에서도 떨어지지 이거 다 개예요. 여기 다니는 거 하얀 거 저런 거 다. 그러네요. 롱개. 개.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재밌어요. 쟤네들도 보고 여기 얘네들 큰 애들 많네. 오, 여기. 얘들 큰 애들 많네 저기. 소래섭지가 가지고 있는 자연환경, 역사, 문화 등이 국가적 가치로 인정받아가지고 수도권을 대표하는 세계적 국가공원이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국가공원으로 지정되면 소래포구와 연계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도권의 다양한 이슈들을 심도 있게 짚어보는 인사이드 경인입니다. 인천 소래섭지는 멸종 위종을 비롯해 다양한 동식물이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라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가 소래섭지 일대를 국내 첫 국가 도시공원으로 지정받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는 소래섭지의 생태적 가치와 국가도시공원 추진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스튜디오에 한봉호 서울시립대 조경학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리고 지영일 인천갯벌 2016 공동집행위원장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먼저 한 교수님. 네네. 보통 습지라고 하면은 이 늪이나 갯벌과 같이 물이 땅을 덮고 있는 곳을 떠올리는데 네네. 이 습지의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죠. 습지의 정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일단 습지의 개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전적 의미가 있고요. 법적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사전적 의미로 보면은 물기가 촉촉하게 젖어 있는 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지정해서 용어를 부르고 있는 거죠. 습지보존법에서는 그러니까 담수, 우리 민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수, 그러니까 바닷물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기수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물로 덮여 있는 일시적이든
지속적이든 덮여 있는 땅이고요. 그 땅에 많은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습지는 땅과 물의 중간자적인 역할을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과학적으로 생태학적인 용어로 이코톤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연부라는 거 한자적인 표현이 있는데 이 지역은 생물 다양성이 아주 높아서 생태적으로 매우 높은 중요한 곳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습지 보호 지역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국제적으로도 이 습지가 중요한 생물 서식처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람사르 협약이라고 하는 국제 협약이 있습니다. 거기서 람사르 사이트라고 등록을 해서 지금 생태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생태 습지의 유형을 보면은 내륙에 땅에 있는 내륙 습지, 그 다음에 바다에 있는 연안 습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드는 그런 이제 인공 습지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갯벌은 바다에 있기 때문에 연안 습지가 되는 거고요. 염전은 사람이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인공 습지가 되겠습니다. 이 대상지가 그래서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연안 습지이고 인공 습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습지가 꽤나 범위가 광범위한데요. 이 습지가 보통은 이 생태적 가치가 높다라고 하는데 어떤 점을 좀 주목해서 봐야 될까요? 지구온난화나 기후변화와 맞물려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인류가 극단적인 기후 현상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극단적인 기후 재난에 의해서 생태계 균형이 깨지고 생물종의 서식처나 먹이터가 교란이 되겠지요. 이로 인해서 이제 일부 생물종은 멸종하게 되고 생물 다양성에 급격한 변화가 따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 생물 다양성 생태계 건강의 필수 요소입니다. 또 그리고 자연의 복원력, 안정성, 완충성의 중요한 기반이 됩니다. 이게 곧 인류의 지속 가능성하고 맞물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포함해서 모든 생물이 지구적으로 본다면 하나의 운명 공동체인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습지를 중요하게 보고 여러 관점에서 논하게 되는 겁니다. 습지는 생물 다양성의 중요한 요소이면서 또 실제로 동식물의 서식처, 먹이터가 됩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대기 중에 존재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원으로서 또 블루카본이라고도 하지요. 온실가스를 저장하는 곳으로서 역할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습지, 갯벌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네, 이렇게 이제 습지의 이 생태적 가치가 큰데요. 그렇다면 인천에는 그 습지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방금 한봉호 교수님께서 습지를 내륙 습지, 연안 습지로 구분해 주셨는데 상대적으로 내륙 습지는 많지는 않습니다. 멸종위기종으로 분류된 그 수생식물 매화마름이라고 있습니다. 강화의 일부 논습지가 지정이 돼 있고요. 또 소래 습지를 비롯해서 세계 자연유산적 가치로도 충분한 강화갯벌, 장봉갯벌, 그다음에 송도갯벌, 그리고 이제 대이작도 주변 해역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이 송도갯벌은 당초에 송도 이 신도시 지구까지 포함했던 거죠,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네. 지금은 뭐 많이 축소됐고 네. 다행히 인천시가 지난 2009년 말에 습지보호 1호로 지정을 했고 2014년 7월에는 람사르 습지로 등록을 해서 그나마 일부가 철새의 서식지로서 희귀조류의 도래지로서 지켜지고 있습니다. 네, 한 교수님. 네네. 이 인천의 대표적인 습지라면은 이 소래 습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네네. 이 소래 습지의 규모 그리고 소래 습지만의 특징 어떻게 있을까요? 일단 소래 습지의 특성을 보면 이제 물길이 와야 됩니다. 근데 물길이 시작이 인천과 시흥 경계에 있는 그 한남 정맥이라고 있습니다. 산의 맥이죠. 네. 그 산림 계곡에서 소래 습지로 흘러내려오는 물길이 6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물길이 대부분 다른 지역들은 인천광역시나 그 경기도 일대 지역은 대부분 막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막혀 있질 않고 그대로 흘러서 소래 습지에서 만나서 송도 갯벌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장수천이죠? 그렇죠. 장수천뿐만 아니라 네. 범내천 이렇게 다양한 하천들이 6개가 네.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흘러서 나가는
그러니까 경기도와 인천에서는 유일하게 자연의 하구, 즉 자연의 물길이 바다로 흘러가는 물길에 만나는 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1916년도에 일제강점기 때 과거 지도를 보면은 이 지역이 전부 다 갯벌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면적이 약 한 11평방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그런 면적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염전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속도로가 나고, 그 다음에 매립돼서 토지가 도시 계획적으로 이용되면서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지금은 약 5평방킬로미터 정도만 남았습니다. 즉 절반 정도만 남아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 소래습지는 가지고 있는 특성이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하천이 자연스럽게 바다와 만나는 자연의 모습과 갯벌, 그 다음에 인공습지 염전, 그러니까 자연습지하고 인공습지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주변 지역이 최근에 노년지구라든지 택지 개발이 이루어져서 도시가 바뀌고 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소래포구도 여기에 입지해 있습니다. 옛날에 철길도 남아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자연 생태와 역사 문화, 경관, 그 다음에 인천이라는 그 해안 도시의 발전, 이런 모습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다양한 인천의 모습을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습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사와 문화가 있는 습지군요. 그렇죠. 네, 예. 알겠습니다. 네, 지영일 위원장님, 방금 그 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소래습지는 이 소래 염전이 있었고 일제강점기 때, 그리고 이 염전이 당시에 그 우리나라 소금 생산의 중심지였다고요? 네, 맞습니다. 자료를 조금 살펴보니까 소래 염전은 인천시 남동구 일원, 또 경기도 시흥시 일원에 걸쳐 있던 갯골 습지와 그렇죠, 합친 개념이죠. 그렇죠. 큰 규모의 네. 염전이었습니다. 이게 당연히 조선 총독부 일제 시대에 건설된 준공된 염전이었고 1935년, 37년 요 사이에 조성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해방 이후 대한민국 정부 하에서도 상당한 소금 생산지로 활용이 됐는데 이제 값싼 외국산 소금들이 이제 밀려 들어오면서 채산성이 떨어진 거죠. 그래서 1996년 뭐 중반경에 결국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그래서 소래염전은 우리나라 천일염 네. 제조의 시작점이면서 성장기 주역으로 1960년대에는 최대 생산지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오래된 소금 창고가 하나 남아 있는데 추정컨대는 1936년도 건축이니까 그때 조성 당시 일제 제하에 건설된 것으로 지금 현재 이제 시는 등록문화재로 등록 신청을 하려고 하고 있고 복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문화 가치를 온전히 고스란히 남기고자 하는 노력이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래습지를 국가도시공원으로 진작한다는 것은 그 지점으로서의 생태적 가치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근대 천일염 제조의 거점이자 생활상 시대상을 볼 수 있다라는 특징까지 아우를 수 있는 겁니다. 소금 창고가 있다고 여러 동에 소금 창고가 있는데 그중에 오래된 것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해방 이후까지도 소금 창고의 변천 과정까지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사료적 또 학술적 가치도 충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소래 습지의 생태적 가치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습지에는 이 다양한 생물들이 서식한다고 하셨는데 이 소래 습지에 서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 보호동물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아무래도 그 소래 습지가 갖는 특성 때문이겠는데 다양한 식생, 그다음에 서식 환경이 작용한 것 같습니다. 멸종위종은 흰발롱개, 그다음에 검은머리 갈매기들을 관찰할 수 있고요. 1급 멸종위기종인 노랑무리백로, 저새, 매, 흰꼬리 수리를 포함해서 삭과 같은 야생동물 또 천연기념물들을 왕왕 관찰할 수 있고 그 생명들이 많이 찾아드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한 교수님. 네네. 이 또 소래 습지 생태공원에 서식하는 식물들이 네네. 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효과를 내고 있다고요? 네. 그 소래 습지에 있는 생물들을 총칭해서 우리가 염생식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가을이 되면 전체 지역이 붉은색으로 단풍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단품 나무는 아닌데 네. 염생식물도 가을이 되면 붉게 색깔을 바꿉니다. 그래서 멋있는 경관이 연출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염생식물이면 멋있는 것.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우리가 사용했던 거는 이제 칠면초라고 그래서 우리가 함초라는 그 제약품으로서도 사용을 돼서 이제 그게 유명해지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런 식물들이 최근에 우리 전 지구 차원에서 기후변화라는 그 과제의 당면에 있습니다. 자연은 과연 인간이 배출한 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만큼 흡수하고 저장할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그게 대안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즉 우리한테는 지금까지는 주로 육상에 있는 식물들, 풀이나 나무, 즉 숲에서 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것을 강조해 왔는데 이거를 그린 카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상에서만 일어나는지 알았는데 실제로 해양 쪽을 연안 습지를 들여다보니까 연안 습지에는 두 가지 식물종이 존재를 하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물 안에서 자라는 식물. 네. 녹조류나 이런 해조류를 말합니다. 우리가 미역 이런 걸 말하듯이. 그 다음에는 갯벌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염생식물. 이런 식물들도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그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양을 보니까 실제로 그 열대우림에서 흡수하는 양보다 2배에서 4배까지, 즉 한 평균적으로 봐서 3배까지 그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 소래 습지에 있는 염생식물이 있는데 그거는 뭐 칠면초, 그 해옥나물, 나문재 이런 식물들이 있는데 그게 가득 차 있거든요. 이런 식물들이 결국은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고 또 한 가지는 갯벌 자체도 이산화탄소를 대기 중에서 흡수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합쳐서 우리가 글루카본이라고 합니다. 즉 숲 이상의 역할을 하는군요. 그렇죠. 3배 이상의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소래습지가 우리가 그냥 보고 아름답고 생명체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자체가 지금 지구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기후변화라는 것의 원인을 좀 감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영일 위원장님. 네. 이 밖에 또 이 소래 습지 생태공원이 갖고 있는 잠재적 가치 어떤 걸 꼽으시겠습니까? 수도권에 인접한 사실 육지부 갯벌공원이다라는 측면입니다. 이 가보셔서 알겠지만 안 가셨으면 꼭 가십시오. 네, 가봤습니다. 네. 이제 바로 육지에서 해안선, 자연 해안선을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행성 갯골이라고 하죠. 이렇게 꾸불꾸불 네. 자연 하구를 품고 있는 지역입니다. 사실 그렇게 남아 있는 곳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제 소래갯벌이겠다라는 측면으로서 말씀드릴 수 있고요. 다음으로는 생활사적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얼핏 한봉호 교수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인근에 소래포구가 있고 어시장이 형성돼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협계열차라고 해서 수원역과 인천역을 연결한 꼬마기차가 왕래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 서민들의 애환을 말해주는 것이고 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역 간 통합성도 저는 거론하고 싶습니다. 소래는 뭐 인천 시민 또는 그 인접한 남동구 구민만 오질 않습니다. 여러 지자체에서 휴식처 삼아 또는 방문처 삼아 방문하고 머물고 즐기다 갑니다. 그것처럼 이 경계를 넘어서서 행정구역을 넘어서서 소래에 모인다는 것이죠. 마치 바다와 갯벌이 수도권 인구를 주민들을 불러 모으는 것 같은 아름다운 교류 화합의 장이 그곳 아니겠느냐라는 측면도 빼놓을 수 없는 가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 교수님, 이런 가운데 현재 이 소래 습지 생태공원에 대해서 국가도시공원 지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은 전국 처음이라고 하는데 네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일단 우리나라에서 국가공원이라는 단어, 용어가 시작된 것은 용산입니다. 네. 용산의 미군 기지가 평택으로 이전하면서 그 지역을 도시를 개발할 것인가, 공원을 만들 것인가, 사회적으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일부는 도시 개발을 하고 나머지를 이제 공원으로 만드는데 그 땅이 그 부지가 국가 소유의 부지였던 겁니다. 근데 미군이 쓰던 그런 군사 시설들이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땅을 공원으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지자체에서 이걸 관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국가공원인데요. 그 국가공원은 국가에서, 즉 우리로 국토부에서 그 땅을 소유하고 있고 그 땅을 국가에서 예산을 들여서 만들고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특별법을 만들었어요. 용산공원 특별법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전체적으로 공원, 전체적인 공원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요. 딱 그거 하나만을 만들기 위한 특별법이었던 겁니다. 그런 게 그렇기 때문에 용산공원은 지금 우리가 인천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가도시공원과는 개념은 좀 다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시작됐냐면 최근에 2015년도에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을 해제하라라고 하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났습니다. 근데 그때 도시공원이 해당됐습니다. 즉 뭐냐면 이 용어를 우리가 도시공원 일몰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지정해놓고 조성하지 않으면 빨리 해제시켜라. 그렇게 되다 보니까 도시에 있는 많은 공원들이 산림입니다. 그리고 사유지가 많습니다. 근데 그거를 공원을 조성하기 힘들다 보니까 오랫동안 공원을 조성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면적을 국가가 사거나 지자체나 국가가 사거나 이걸 해제시켰어야 됩니다. 근데 살 수 있는 예산이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사는 비용하고 맞먹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국가에서 확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해제를 한 겁니다. 해제를 해놓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각 도시에서 도시공원 면적이 3분의 1 이하로 줄어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은 공원이 이렇게 줄어들어서야 도시민들의 삶이나 휴양은 어디서 하느냐. 그리고 전문가들도 도시공원이 이렇게 줄어들면 도시관리를 어떻게 할 거냐. 문제 제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국토부에서 갑작스럽게 2016년도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국가도시공원 제도를 임시적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만들었는데 지정 면적 기준을 엄청나게 넓은 3평방킬로미터로 하고 지정 기준을 정확하게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9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국가도시공원을 조성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아무 데도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고요. 관리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천광역시에서 소래습지생태공원을 국가도시공원으로 최초로 만들어달라고 하는 게 추진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인천광역시의 소래습지생태공원과 그 일대가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 조성된다면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도시공원이 되는 겁니다. 네, 지영일 위원장님. 그렇다면 이 소래습지생태공원이 왜 이 국가도시공원이 돼야 하는지 그 이유가 있을까요? 소래습지생태공원이 흔하게 볼 수 있는 갯벌이 아닙니다. 갯벌의 생태계가 고스란히 남아 있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각종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들이 찾아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존할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매우 큰 곳입니다. 또 염전 문화와 관련해서 역사, 가치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지점이기 때문에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할 수 있는 가치가 충분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봉우 교수님. 네네. 무엇보다 이 교수님께서는 이 소래습지 국가도시공원 기본 구상으로 네네. 이 5개 네. 파크 플랫폼 시스템으로 구축하자 이런 제안을 하고 계신데 네네. 어떤 제안입니까? 저희 연구팀에서 이제 그 국가도시공원의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면적도 확보하고 그 다음에 공원 특성에 맞도록 공원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지금 5개 플랫폼이 있었던 거는 지금 현행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면적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행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최소 지정 면적은 3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근데 소래 염생습지만을 생태공원을 면적만을 보면 약 1.5평방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러면은 2배 가까운 면적을 확보를 해야만 국가도시공원으로서 현행법상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소래습지 생태공원을 기준으로 해서 과거에 그 갯벌로 연결되어 있던 지역들을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으로 나가면 갯골하고 갯골과 연결되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해오름공원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서 나가면 송도 매립지변에 있는 수변공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그 논현동 택지 개발을 해가면서 산림을 공원으로 만든 숲공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4개의 주제공원이 있는 공간을 엮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이 갯골이 쭉 연결돼서 가다 보면 그 소래습지 생태공원으로 오는 갯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시흥 쪽으로 가는 갯골이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공원으로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래습지와 갯골로 연결되어 있는 각 주제가 있는 공원들을 묶어서 3평방킬로미터 이상이 되게끔 공원을 계획했고요. 한 개의 공원, 그 다음에 5개 주제가 있는 플랫폼이 있는 공원으로 만들자라고 해서 그렇게 지정했다고 계획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가도시공원법에서 규정하는 이 네네. 300만 제곱미터 네. 면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그 대담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영일 위원장님, 이 소래습지 생태공원의 국가도시 지정과 관련해서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네, 소래습지는 생태 환경적으로나 역사 문화적으로도 매우 가치가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직간접적인 부가가치 창출 효과도 노릴 수 있는 현실적인 측면에서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당히 많이 극복은 되었습니다만 습지는 쓸데없는 땅이다, 지저분하고 더러운 땅이다라고 하는 인식은 바뀌어야 합니다. 습지는 있으나 마나한 상관없는 거고, 또 차라리 매립해서 개발하는 게 좋겠다, 그게 더 큰 이익이 되겠다라고 하는 인식은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한봉호 교수님. 예, 일단 소래습지 생태공원이 국가공원으로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려면 법 개정이 우선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법 개정에서 일단 면적을 현실 가능한 한 면적으로 기준을 맞춰주고, 그 다음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거니까 즉 국토부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빨리 확정해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인천광역시에서는 국가도시공원 추진위원회라는 걸 만들어서 전문가, 행정, 시민들이 모여서 지금 각종 소래습지 가치찾기라든지 그렇게 해서 교육도 하고 있고요. 국가공원, 도시공원 기본 구상을 홍보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천광역시는 1888년에 우리나라 최초로 도시공원인 만국공원이 만들어졌던 도시입니다. 이번에도 인천광역시가 최초로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되고 관리돼서 국제도시의 인천의 의상에 맞도록 잘 정리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소래습지 일대는 수도권 최대 갯벌로 역사, 문화적 가치가 큰 생명의 보물창고입니다. 소래습지가 머지않아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통해서 세계적인 생태공원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위는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